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망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어제 기사가 하나 발표되었죠. 신청사가 이제 사실 거의 잠정 중단되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였는데, 야, 이게 확실히 이제 대구에서 굵직한 어떤 호재들은 대구시장의 의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굵직한 곳에는 대구 신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이제 좀 잠정 중단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우선 기사부터 한번 보시죠. 이 기사를 보면은 좀 쉽게 유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빚내서 신청사 짓는 건 있을 수 없다. 거의 공표를 해버렸죠. 사실 딱 취임되었을 때 이제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신청사 옮기는 걸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말을 바꿔서 원한 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때의 의지가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 발행 원칙이 어긋난다, 재정 건전화를 강조하면서 지방채는 1원도 발행하지 않을 것이며 선심 행정을 하는 일은 일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대구 예산으로 좀 잡혀있던 돈들이 대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이런 걸로 이제 소진되다 보니까 신청사를 옮길 만한 돈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신청사를 어떻게 옮기느냐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시장은 그럼 딱 반을 잘라서 나머지 땅은 팔자, 그 돈을 마련해서 이제 신청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두고도 여러 의견들이 많았죠.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지를 매각해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거면은 그냥 짓지 말자, 이제 빚내면서까지 우리가 뭐하러 지을 거냐 이런 주장을 또 다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 대립이 참 극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원래 신청사를 왜 옮기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기존 동인청사라든지 상격청사 이런 것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좀 넓히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동인청사로만 부족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사무실을 임차해서 이제 좀 쓰던 상황이 있었다 보니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었는데, 이번 내용을 또 보면은 홍준표 시장은 이거 쓰는데 전혀 불편은 없다 이러고 있으니까 옮겨야 되는 원론적인 이유부터 좀 없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의견 대립, 신경전 이렇게 바라봤던 것들이 옮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이거 좀 여러 주장들이 좀 무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기가 26년도까지거든요. 임기 동안에는 신청사 이전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졌고, 사실상 백지화가 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기 중 첫 번째 목표가 재정 건전화이기 때문에 올해는 민선 최초로 지방채를 1원도 발행하지 않았다 이런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성서 행정단 부지를 매각해서 팔아도 돈이 안 나온다라거나, 혹은 몇몇 사람들이 반대한다라고 해서 이들을 위한 행정을 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마지막 문장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홍 시장은 취임 1주년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사전에 계획했던 일의 90% 이상은 한 것 같다. 사전 계획했던 일을 마치는 것에 있어서, 즉 처음에 공약을 했던 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 내가 약속한 건 내가 지키겠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에는 어떤 게 있었는가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블로그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출마 선언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2년도 3월에 이제 되었던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때 이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 오늘의 대구는 7, 80년대 성취와 영광을 뒤로한 채 쇠락과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인당 지역 총 생산은 만년꼴찌이고 전국 대비 비중 고작 3%이고, 그리고 산업은 노후화되고 인구는 오히려 줄여 60% 이상이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대구 통합 신공항을 국비로 건설하고 반도체 플라잉카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 자,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UAM이라든지 도심 항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약속했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좀 실천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세계로 열린 도시를 만들겠다. 통합신공항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통화 신공항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지구 단위 통개발, 대구 식수 문제 첨단 기업과 글로벌 외자 유치 등 현안 해결을 통 크고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꾸준하게 이런 소식들을 좀 전달해 드리는 입장에서 대구시에서 정말 초점 맞추는 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면, 첫 번째는 대구 경북 신공항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자리였었죠. 그래서 이제 신공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후적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군위와 또 합쳐지게 되면서 군위 땅을 어떻게 활용해 볼 것이냐 이런 파생되는 현안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적지에다가 또 UAM 이제 접목해가지고 다른 지역 간에 이동할 때도 훨씬 편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또 많이 있었죠. 지도를 보면 좀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런 구지 쪽에 발전을 많이 이룩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관련해서도 뭐 미래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로봇 산업들이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그런 이제 필드를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또 이뤄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미래형 산업과 다 접목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일자리는 구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게 요 지역이죠. 알파시티 지역인 건데, 여기도 이제 경제 자유지구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몰이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을 안 하는 것이냐 재촉을 하기도 했었고, 성격을 조금 바꿔서 다른 유치들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실제로 뭐 최근에 뉴스 기사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난 10년 동안 대구에서 유치를 이뤄낸 실적보다 1년 안에 이뤄낸 게 더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비교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목적과 그 과정이 정말 뚜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왔던 게 이제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것 중에 이제 달빛 내륙 철도가 있는 거죠. 영남권과 호남권을 직접적으로 이제 이어보자. 기존의 교통이 너무 약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부터 언급을 했었고, 정말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대구 안에서는 뭐 산업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관심이 가곤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중요도가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또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튜브들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취임식을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취임하자마자 이제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신공항 관련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혁신, 일자리 관련된 혁신들, 그리고 뭐 스타트업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요. 인공지능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안동댐 맑은 물 공급, 식수 문제와 관련된 것들 계속 꾸준하게 좀 언급이 되고 있고,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목적을 거기에만 맞췄다라고 하는 거니까, 물론 빨리빨리 진행되고 속도감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좋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반면에 이런 것들에 그러면 단점이 뭐가 있을까? 항상 모든 점에는 양면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구 전체의 미래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발전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은 모두 제껴두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신청사. 신청서 왜 옮기는 것이냐, 그 옮겨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사실 이거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의 편의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야, 그런 게 대구시 발전과 뭐가 중요하냐, 사실 이런 의미도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었죠. 월배 차량 기지 이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제 지금 딱 포인트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여기 옮겨간다라고 했을 때 대구시 발전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야, 이런 것들도 참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서는 좀 순위가 많이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이 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뭐 그 외에 크고 작은 내용들은 그냥 싹 다 있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들, 대구용부 신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파생되는 것까지 정도만 우리가 26년도 안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이제 부동산 계획도 다시 한번 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은 사실 부동산 전반적으로 심리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호재가 하나 발표된다라고 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내기 힘들겠지만은, 또 이제 그 직전에 그런 호재들을 좀 보면서 들어갔던 분들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게 또 없어진다 하더라도 가격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이냐, 사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진 않아요. 좋은 지역은 그냥 교통합본이 좋아야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신청사가 안 지어진다라거나 혹은 월배 차량 기지가 안 이전된다라고 해서 지금과 뭐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까지의 행동들을 좀 보았을 때는 오히려 예측이 좀 쉬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중요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